건축법 그러면 소소한 건축 행위들, 주택법 그러면 좀 스케일이 있는 건축 행위들. 네, 또 뵙습니다. 헬프하고 여러분에게 또 오늘 도움이 되는 팁 드려야 될 텐데요. 어, 지난 컨텐츠 또 뭐 지난번이 될지 지지난번이 될지 필요하면 링크를 걸 테니까 찾아서 좀 보시고 연이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 지난번에 이 도시군 계획 등 여기서 많은 이제 권한자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해낼 수 있겠냐, 그리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바라올 건데는 요청드린 대로 자꾸 반복해서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정비법까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공법에서 두 번째 후반부에 해당하는 건축법과 그리고 주택법, 요 부분, 그리고 여러분 늘 이제 두 문제씩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농지법, 사실 공부하기로 치면 다른 법보다 못지않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과 관련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최소한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 이전에 이 건축법과 주택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뭔가 건물을 짓는다, 건축 행위를 한다 하는데, 그 건축 행위가 개별적이라든지 좀 소규모, 일정 정도의 소규모로 이루어질 때는 건축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근거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택법의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소규모의 건축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대규모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승인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법 또 뭐 주택법 그러면 그 유사점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 법이 즉각적으로 느껴지도록 건축법 그러면 소소한 건축 행위들, 주택법 그러면 또 좀 스케일이 있는 건축 행위들, 이렇게 먼저 감각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저기 지난번처럼 단순 한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건축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허가와 관련해서 어떤 자들이 또는 어떤 위치의 권한자들이 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주택법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을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자와 관련해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일단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뭐 애울 수밖에 없겠지만 21층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 대지 면적인데, 이게 건축법과 관련된 기준치이고요. 여기 중앙에 오화가 있는 것도 나중에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주택법과 관련해서는 층은 빠지고 10만 제곱미터라는 면적 기준만 등장을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권자 또는 승인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튼 여러분은 이 단계에서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와 그러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상, 그러니까 그 기준을 껴안고 그 위로 가는 경우와 그것에도 못 미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이상 미만이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경우와 되어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분류는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만인 경우와 그것을 포함해서 초과하는, 그래서 이상 되는 요 두 가지로 영역이 분류가 된다. 일단 이렇게 알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자 보실까요? 자, 늘 설명을 드리듯이, 자 여러분, 항상 근간을 이루는 건 6입니다. 6. 여기 이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특정 기준이 있다. 건축법에는 층 그리고 면적 기준이 있고, 주택법에는 또 층은 빠지고 면적 기준이 있다. 여튼 그 기준 이상일 때,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이 둘로 나뉜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건축법은 소소한 건축 행위들과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허가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는 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소규모다. 이 점에 주목을 하면, 여러분, 이 6에서 위층과 아래층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깔고 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법은 스케일이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층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특별시 밑에 구 있고, 죄송합니다. 커서가 자꾸 움직이네요. 그리고 광역시 밑에 군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걸쳐 있는 오르락내리락 자시, 이제 내려올 수 있을 때는 내려오는 겁니다. 대세에 합류를 해야죠. 자시, 자도, 그리고 도 밑에 시가 있었죠. 그리고 군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 포지션에 있는 자들이 이 권한자가 되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사실은 여기서 끝난 셈인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기준. 뭐 내친 김에 21층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거 이상이 되면, 이것에 못 미치면, 미만이면 그대로 이 바닥에 있는 권한자들이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 이상으로 가면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현재 밑에 깔린 것 위에 있는 자들이 뭔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넘어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 또 제외가 됩니다. 논외로 빼놓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있죠. 도지사. 예. 네.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치면 밑에 있는 자들, 사실은 뭐 여기도 코드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이 시, 군, 구 그리고 자시, 자도까지 하면 5가지 고난자들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5가지하고는 좀 서열이 낮아서 그래서 O 마이너로 처리되는 이 고난자들이 허가를 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가면 저 위에 있는 자들, 사실은 요 둘을 빼고 나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해서 3회에 해당하는, 나중에 코드화 될 텐데 3회에 해당하는 자들이 허가권자 또는 승인권자가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시군과 도 사이, 그리고 이쪽 특별시, 광역시와 그 아래 서열인 구 또는 군, 이 관계가 정확히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그 법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본 틀에 대한 느낌,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이 점에 주목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건축법 규모, 스케일, 주택법보다 훨씬 소소합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정 기준 이상으로 가면 저 위에 있는 서열이 고난자가 된다. 그 고난자가 밑에 있는 서열에 대해서 뭔가 권한을 행사한다.